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3일입니다. 연초만 해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이번에 정치 애교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지금 환경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가지고 인구 절벽인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서 지금 인구가 80억, 90억, 100억 정도 간다. 그렇게 된다면 된다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의 환경이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고성장,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지는 못하고 후퇴한다,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 동향을 보면은 물가 프로테이지가 2%대가 적정 수준이라고 해서 모두 적정 수준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앞으로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농구로서는 환경 파괴로 생산이 불가능하다. 환경 오염으로 생산원이 전부 다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황폐화, 사막화, 지상도 바다도 전부 다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생산원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먹을 인구는 많은데 생산이 안 되고 식량은 부족하니까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많이 생산은 되지 않은데 수요는 급증한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하면은 만들어서 팔 사람은 적은데 살 사람은 많게 된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은 전 세계의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식 수준에 있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을 하게 되면은 잘 알아먹지 못합니다. 알아먹지 못하면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지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잘못된 사람을 선출할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거철에 TV 정책 토론을 할 때 좀 고차원적인 말을 한 20% 정도 비율로 좀 계산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었을 때 정치 후보자들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홍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는 과연 그 실력도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알려야죠. 그렇지만은 또 국민들 중에는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알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3인 성후라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인간 교류를 하면서 모임이라든가 여러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그 동조를 하고 거기에서 얻은 지식으로 후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방향을 자기가 잡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TV 토론을 보고 선택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교류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하던데 그 사람을 찍어야지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토론하는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그 정책 토론할 때 고려사항들이 많습니다. 신중하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비율을 따져서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때는 좀 차원 높은 얘기를 좀 하고 프로테이지를 몇 프로 적정한 그 비율로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그다음에 경제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오는 것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겁니다. 환경이 지금의 환경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그 자원이 부족합니다. 원래 이 지구가 처음에 탄생하고 인간 그 창조물께서 창조주께서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공개념 자원 공개념으로 이 세상이나 인간 지구 이런 걸 창조물께서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전부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자원 이런 거는 전 세계인들의 공개념이라는 그 목적하에 창조물께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에는 자기 나라 땅에 지하자원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것이다. 이런 것은 그 넓은 그 공개념, 범용 그 공개념에 봤을 때는 합당하지 부합하지 않는 창조물께서 그 처음에 세계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기본 개념으로 전 인류가 모두 공개념 기념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먹고 살아라 하는 큰 취지하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들이 전 세계 지구에 있는 그 자원이 인류가 누구나 공동으로 같이 공개념으로 먹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원칙하에 창조물께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만일에 그 원칙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자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자원 전쟁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세계가 공멸하는 하나의 그 과도기 이행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푸틴이라든가 그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은 많이 상승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보합세 내지는 좀 하락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남북 관계의 우호적인 그 남북 관계가 좋게 형성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관계가, 좀 평화무드로 가려면은 한중, 한일, 그 다음에 한러 관계가 좋고 그 영향력을 많이 이용을 해야지만은 북한이 응합니다. 지금 현상에서는 북한에서 아쉬울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미국 주도하에 미국이 가장 전 세계를 패권할 수 있는 그 영향력, 그 위상, 모든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위상, 영향력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는 북한에서는 대화를 하자 하면은 응하겠죠. 그리고 그때는 북러 동맹 조약도 없었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할 때 전 세계가 그 경제 제재를 서로 협조를 해서 이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자유진영 그 국가는 물론,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은 전 세계 유엔에서 공동 제재를 하자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됐을 때는 북한에서 아쉬운 것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때는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영향력이 보합 내지는 하락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전 세계의 영향력은 상승 내지는 우상향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 제재도 지금 전 세계가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를 했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지금에는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그런 상태에서 북러 관계가 끈끈하고 아쉬운 게 없잖아요. 러시아에서 에너지, 식량, 모든 군사기술, 모든 것을 풍부하게 지원해준 마당에서 아쉬운 것이 없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아쉬운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회담을 하자 만나자 해도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반응이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중, 한러 관계가 좋고 우리나라가 한러 관계가 좋아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웃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한국의 여러 가지 회담을 할 때 상당히 한국의 입김이 강해서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가 된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무역 교류, 경제 교류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한국의 입김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이롭다. 이런 우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북한에서도 남북 관계를 중요시하고 북미 관계도 중요시해서 한반도 주변이 평화 모드가 형성되는 것이지 한 곳만 보고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큰 패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는
좋았고 해서 상당히 외교 관계는 한일 관계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국가들의 전체적으로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력도 강해져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의 위상, 그 다음에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그 혼란이 생긴다는 것은 그 영향력의 집중화가 어느 나라의 집중화가 이동하느냐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 그 시위라든가 교란, 그다음에 국제 관계의 정치, 무역 전쟁 이런 게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됩니다.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위상, 영향력 이런 것이 전 세계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그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보다는 월등히 그 격차가 500%, 1000% 가까이 많이 나서 하늘과 땅이다. 이런 상태가 돼서 그 미국의 위상이 영향력이 강력하다. 그럴 같은 경우에는 국제 질서가 국제 질서가 성립이 됩니다. 이 혼란이 온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어느 국가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강력한 그 위상과 영향력이 평준화 내지는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 그 영향력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 현상이 곧 내란, 그 다음에 경제 무역, 그 다음에 시위, 전 세계의 경제 불황 이런 것이 과도기에서 바로 영향력 이동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북 관계는 한두 가지를 보고 남북 관계의 평화 무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북 관계에 무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러시아를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우리나라가 작지만은 러시아에서 볼 때, 중국에서 볼 때 한국은 이웃 나라라서 여러 경제적 측면, 여러 면에서 상당한 중요한 국가다. 이런 인식이 돼서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작은 나라지만 상태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북한에서도 움직이지요. 한중 관계, 한러 관계는 앙숙이다. 그런 우리 이웃 나라의 국제 관계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북한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남북 관계 무대가 올 수 없어요. 한 가지로만 남북 관계 좋은 무대로 올 수가 없죠. 지금 이제 핵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협조하던 경제 제재도 있으나 마나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전에는 경제 제재가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협조가 됐을 때는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미국하고 회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지금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다. 그것이 불가역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북한하고 그 북러 관계의 그 군사 동맹 이런 것은 가역적이지 않습니다. 불가역적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부동산 학개론에서 보면은 부동산은 한번 오르면은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부동산의 그 가장 악기능이라고 할까, 순기능이 아니고 악기능이라고 할까 하는 불가역적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도 부동산 학개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불가역적 그 성질이 있다. 그 맥락에서 보면은 국제 간, 나라와 나라 간의 그 군사 동맹 이런 것도 불가역적입니다. 한번 맺어지면은 취소, 취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19 그 남북한 조약을 복원하고 추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전자에서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국들과 영향력이 또 있고 미국도 영향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도 중요한 나라고 러시아에서도 중요한 나라고 미국에서도 중요한 나라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의 입김이 강해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고 좋은 우호관계 러시아, 중국, 주변 국가 일본 뭐 이런 호주 뭐 이런 나라들하고 좋은 상태에서 잘 조율이 돼야 북한에서도 남북 관계의 평화 무도에 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 남자나 여자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에 골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 북한에서도 응하지요. 응합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먼저 안 하고 북한에서 해야지 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제적인 행동을 하든가 아니면 뭐 군사훈련 같은 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이러면 안 되지만은 이웃나라와 그다음 세계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 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군사훈련도 줄이고 선제적으로 북한이 먼저 하기를 후속 조치보다는 선제 조치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좀 여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이나 자유진영 국가도 보면 항상 우리 사람의 성격처럼 그래요. 항상 더욱더 간경한 그런 개인적으로 말하면 좀 고집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위상,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그동안에 너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 여러 가지 면에서 첨단 기술이라든가 군사과학, 경제 이런 여러 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분야도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마당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위상이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동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외교 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상당히 위험하니까 대대적으로 철수하겠다. 이것은 영향력을 점점 줄이는 것입니다.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그 기술력, 위상입니다.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국제사회 여러 나라보다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월등해야 그게 뒷받침이 돼야 이제 지배를 할 수가 있죠. 지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말발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발이 입김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더 강해지고 러시아, 중국은 많이 위상이 떨어져 있다. 미국하고는 상대하기는 하늘과 땅이다. 이런 압도적인 격차가 있을 때만 그 영향력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등거리라는 것은 같은 거리입니다. 니꼬르는 수학에서 말하는 는 등호입니다. 등호. 등거리라는 것. 같을 등자로 씁니다. 우리 이웃 나라에서는 등거리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거리로 등 하는 것은 같을 등자 씁니다. 거리 하는 것은 거리 걷자 떠날 일을 써가지고 거리를 갖게 한다. 외교 노선에서 친밀도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러시아는 등거리로 하고 또 미국은 조금 거리를 둔 외교. 그러니까 등거리가 아니라 등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상태에서 미국하고 하고 그다음에 나토 관계도 가장 먼 장거리, 기나긴 장거리로 해야 된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가장 신경 쓰이고 싫어하는 것이 한국의 나토에 왕래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한국이 나토에 가입할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라는 것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전 세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묘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둑에서 신의 한 수다 하는 것이 바둑에서 나온 용어들을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많이 씁니다. 자충수, 패착, 그 다음에 성착 이렇게 하지요. 그런 자충수라든가 묘수다. 이런 것을 일반사회에서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바둑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조율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타라든가 그 다음에 검은고 이것은 현악기라고 합니다. 현이라는 것은 줄 현자 씁니다. 줄을 이용해서 줄을 잡아당겨서 줄이 강하나 약하냐에 따라서 소리 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율사라고 할 때 기타나 그다음에 가야금이 끈이 좀 늘어지면은 소리가 잘 나지 않지요. 그러면 조율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것을 고칠 때
가야금 기타 줄을 당기면서 튕겨보면서 음을 잡아갑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율이라는 단어도 그 현악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일반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수회담에서 어떤 제안을 가지고 조율을 했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나토하고는 등거리를 하지 않고 아주 멀리 200마일리 정도 거리를 많이 둔 애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좋게 신의 한 수로 잘 좋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묘수를 동원해서 나토 관계에는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뭐 말하자면은 나토하고는 우리하고는 아유 관계없다 이렇게 딱 잡아뛸 게 아니라 그 글로벌 시대 전 세계는 세계촌이다 해서 무시할 수가 없죠. 국제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나토를 바둑에서 얘기하는 신의 한 수, 묘수 그 수를 이용해서 잘 좋게 해결하는 우리나라의 그 인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좋은 조율을 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그 친밀도의 거리, 그걸 공자가 얘기한 경이원지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싸우고 너무 멀어도 좀 서운해집니다. 그러니까 나토하고는 거리를 멀리 해야 된다. 불가 근, 불가 원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경이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도 그런 친밀도의 거리, 등거리를 할 것인가, 장거리를 할 것인가, 중장거리를 할 것인가, 그런 것으로 묘수, 바둑에서 얘기하는 묘수, 특단의 묘수를 동원해서 섭섭하지 않게 좋게 해결을 하면서 우리는 뒤로 살짝 빠진다. 그러면 러시아에서도 불편한 것이 없다. 원래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는 강대강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강팀하고 할 때는 수비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변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것은 강팀,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강팀하고 붙었을 때는 골 넣기 힘들다 하면은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잖아요. 눈치를 보면서. 그건 우리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기습 공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축구에서도 써먹잖아요. 수비를 하다가 갑자기 한두 번 패스로 완전히 기습 공격을 해서 골을 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스포츠 경기에서 이용하는 경기 기술을 도입해서 국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에서 강하게 나온다. 한국 앞으로 조심해라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애교부에서 애교 대변인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러시아 조심해라.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할 것은.
외교 관계라는 것은 그래요. 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동맹은 한번 맺어지면은 불가역적입니다. 다시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결과를 지금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역대에서 남북 관계 결과물이 가장 악조건으로 남아있다. 그런 상태에서 남북 관계 지금의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조율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게 만일에 성공을 한다 하면은 상당한 우리나라의 인재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옛날에 한명회라든가 삼봉, 정도전 책사, 그 다음에 한명회 책사, 최고의 인재입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바로 밑에 있는 현재의 비서실장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왕이 머리가 좀 어리버리하고 좀 생각이 안 날 때 책사를 부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정도전이라든가 한명회를 불러서 좀 묘수가 없나? 바둑에서 말하는 신의 한 수를 좀 얘기해봐라. 좋은 아이디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자문기관입니다. 바로 자문기관이라기보다는 개인 비서실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한명회, 정도준 같은 책사라고 합니다. 책자가 꽤 책자입니다. 아주 꾀가 많고 아주 머리가 뛰어나다 하는 한자가 책자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 속수무책이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손을 꼭꼭 묶어놓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난다 할 때는 한명회 책사, 해결사지요. 결국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임금이 생각해낼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인재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인재예요. 영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바로 밑에 자문인을 둡니다. 그래서 정도전, 그 다음에 한명회,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얘기는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임금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임금이 그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해결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국민들 전체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민 중에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당 정당에서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계속 정당을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좀 일반적인 사람, 여러 사람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인재가 무수하게 많다. 그런 사람을 무리수로 두더라도 정당 구성원을 기존 세대는 좀 많이 제쳐놓고 새로운 인재를 좀 형성해서 새로운 정당을 마련해서 새로운 탄생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구국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당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정당이 탄생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걸 제가 항상 느낍니다. 사실상 어렵겠지만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사, 우리나라의 책사에 가까운 영재, 그런 아이디어 특출한 머리가 뛰어난 사람, 완전히 머리가 뛰는 머리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사람의
두뇌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 영입을 하고 확보를 해서 정당, 새로운 창당 창출을 해서 우리나라 구국 신념으로 정당 창출이 가장 지금의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가 혼란이 이렇게 오는 것은 환경 파괴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그 격차, 모든 경제 위상들이 평준화가 되어 가지고 서열이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과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